예. 예비군 훈련, 한마디로 예비군 훈련 때 강사들을 국정원이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네, 안보 강연이라는 핑계로요. 강사들이 예비군 훈련에 가서 김대중 노무현 당선은 북한의 정치적 도발이 성공한 사례였다. 광우병 촛불 시위는 종북 세력의 선동이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다닌 겁니다. 국정원 돈을 받으면서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안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거는 진보 진영의 정치인 혹은 진보 진영 자체가 종북이다. 종북이라는 단어도 그때 탄생한 거예요. 종북이라는 단어도 그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보는 아무 상관없는 예비군 훈련 받으러 들어가면 김대중 노무현이 종북이었고 북한이 시켜서 한 일이다. 이런 걸 안보 강연이라는 이름하에서 했었죠. 네, 주로 촛불 집회를 또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진짜 안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안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목적은 진보 진영을 말살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그때 유포됐는데 종북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유포한 당시에 소위 논객들이 있어요. 또 저는 이분들과의 커넥션도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최상위 단위에서 안보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종북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그렇게 짜진 다음에 최말단에서 이런 강사들이 그런 강연을 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 계획 중에 소위 이제 보수 논객들이 이 단어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이. 네, 강사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김성욱 씨라고요. 한국자유연합 대표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 소위 알파팀이라고 해서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팀장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보다 훨씬 유명한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단순히 자기가 종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스스로 떠올린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 하에서 그런 역할에 주어졌고 그걸 수행한 사람들인 거죠. 그 관계도 따져봐야 된다. 이번 수사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한 사람을 결국 보훈처장에 앉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요. 2011년에 2월 달에 국가보훈처장이 되는데요. 국가보훈처장으로서는 최장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국가보훈처장이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돈을 받아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보훈처에 앉힌 다음에 5.18은 북한의 지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5.18 때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지 마라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네, 재창을 금지하게 된 거죠. 보훈처가 종북 장사를 하는 정치기관이 된 거예요. 보훈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네, 당시에 DVD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보훈처가 만들어서 배포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도 대부분 민주화 운동을 종북으로 헐뜯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개입을 한 정도가 아니라 정권은 정치 기구였어요. 완전한. 이걸 보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반면교사로 아주 철저하게 따져서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네, 관련 안보교육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2010년 12월 달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안보의식 강화를 주민했고,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안보교육을 부활시키는데, 여기에 강사 70%가 국발협, 그러니까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정원이 조정했다고 하는. 예, 돈을 냈다라고 하는. 돈을 냈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을 북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사람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단어를 안보로 바꿔서 안보 교육을 강화하라고 한 다음에 실제 안보 교육을 하러 온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이 성공한 사례라고 그런 교육을 10년간 받아왔어요. 네, 친북 좌파들이 언도에서 성공한 사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고 다녔다라는 거고요. 종북이라는 단어가 이때 탄생한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주로 촛불 집회를 또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진짜 안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안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목적은 진보 진영을
말살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그때 유포됐는데 종북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유포한 당시에 소위 논객들이 있어요. 또 저는 이분들과의 커넥션도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최상위 단위에서 안보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종북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그렇게 짜진 다음에 최말단에서 이런 강사들이 그런 강연을 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 계획 중에 소위 이제 보수 논객들이 이 단어를 예비군 훈련 한마디로 예비군 훈련 때 강사들을 국정을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네, 안보 강연이라는 핑계로요. 강사들이 예비군 훈련에 가서 김대중 노무현 당선은 북한의 정치적 도발이 성공한 사례였다. 광우병 촛불 시위는 종북 세력의 선동이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다닌 겁니다. 국정원 돈을 받으면서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안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거는 진보 진영의 정치인 혹은 진보 진영 자체가 종북이다. 종북이라는 단어도 그때 탄생한 거예요. 종북이라는 단어도 그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보는 아무 상관없는 예비군 훈련 받으러 들어가면 김대중 노무현이 종북이었고 북한이 시켜서 한 일이다. 이런 걸 안보 강연이라는 이름하에서 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반면 교사로 아주 철저하게 따져서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예. 네, 관련 안보 교육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2010년 12월 달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안보의식 강화를 주민했고,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안보 교육을 부활시키는데, 여기에 강사 70%가 국발협, 그러니까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정원이 조정했다고 하는. 예, 돈을 냈다라고 하는. 돈을 냈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을 북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국가보훈처장이었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돈을 받아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보훈처에 앉힌 다음에 5.18은 북한의 지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5.18 때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지 마라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네, 재창을 금지하게 된 거죠. 보훈처가 종북 장사를 하는 정치기관이 된 거예요. 보훈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네, 당시에 DVD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보훈처가 만들어서 배포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도 대부분 민주화 운동을 종북으로 헐뜯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개입을 한 정도가 아니라 정권의 정치 기구였어요. 완전한. 이걸 보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이. 네, 강사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김성욱 씨라고요. 한국자유연합 대표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 소위 알파팀이라고 해서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팀장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보다 훨씬 유명한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단순히 자기가 종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스스로 떠올린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 하에서 그런 역할에 주어졌고 그걸 수행한 사람들인 거죠. 네. 그 관계도 따져봐야 된다. 이번 수사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한 사람을 결국 보훈처장에 앉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요. 2011년에 2월 달에 국가보훈처장이 되는데요. 국가보훈처장으로서는 최장수였습니다.